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1학기 우리 기업금융론 강의하는 빈기범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업금융론 수업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또 대면 수업을 못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라는 대단히 그 위중한 이 사태를 감안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온라인 강좌를 잘 경청을 하고 시청을 하시면은 뭐 그나마 저 대면 강좌만은 좀 못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어떤 강의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 기업교육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LMS 이 강의 자료에 이 강의 계획서를 게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읽어보시면은 뭐 큰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업금융론 그 두 개 강좌죠.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써 있듯이 화목 9시부터 하는 게 있고 지금 또 화목 10시 30분부터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대면 강좌면은 아무래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뭐 이 수업을 맞출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 업로드를 LMS에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잘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실 때 여기 이제 제가 유튜브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놨거든요. 유튜브로 올려서. 그래서 그 화면이 좀 뭔가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화면 보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화면 설정하는 게 있어요. 화면 설정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 높은 그 해상도가 보다 높은 화면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은 보다 좋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할 수가 온라인 시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학기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그 LMS 시스템에다가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서 업로드한 것을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줌으로 또 그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5842, 5843 두 개 강좌가 되겠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줌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일단 그 LMS에 업로드해서 이를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시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은 자, 저는 경작과 빈기범 교수이고요. 자, 이메일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예전에 우리가 이클래스를 쓰던 그 시절에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 지금 주로 여러분들이 그 LMS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사무실 전화, 또 사무실 위치. 자, 오피스 아워는 그 수요일 뭐 이렇게 1시부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은 이메일로 뭐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은 우리가 대면 강의할 때는 이 시간이 중요하겠으나, 그러니까 5842반은 9시부터 75분 화목, 그리고 5843반은 화목으로 10시 반부터 75분, 이게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강의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히 다 코로나 때문이죠. 자, 강의 게시판은 기존에는 우리가 그 대면 강의할 때는 이클래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클래스 예전에 보셨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작년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발생하면서 1, 2월 달부터 우리가 3월 그 학기 시작하면서 지난 1학기 때부터 우리가 LMS 시스템을 통해서 주로 비대면 강의를 해왔었었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강의 게시판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LMS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게 가끔 가다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거나
그 학기 말에 LMS가 조금 좀 빨리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채점 그리고 어떤 성적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클래스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갑자기 LMS에서 이 클래스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문자 메시지나 그 이메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특히 그 전화번호 또 이메일 등을 그 학교 시스템에다가 아마 마이 아이 웹 시스템이죠. 이번에 다 또 학교에서 많이 개편을 했고 뭐 인터페이스는 뭐 기존이나 비슷한 거 같긴 하지만 자, 하여튼 거기에 여러분들 개인 정보들을 정확히 잘 수록을 해 놓으셔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영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을 하시면은 되겠고, 여기 아마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50% 이상 그 시청을 해야 그 출석을 한 게 될 거고, 그럼 50%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는 김에 다 봐야지. 자, 그리고, 이 시청 기한이 좀 업로드된 날로부터 2주 또는 3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몰아서 하지 말고, 이 업로드 됐을 때, 바로바로 잘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강의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맞춰서, 줌으로, 우리 학교가 작년에는 웹엑스를 썼었고요. 근데 이 분야에서 저도 써보다 보니까 줌이 가장 강력한 그 도구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의 회의나 또 어떤 수업용으로도 이 줌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 퀄리티도 가장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혁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미국의 줌 주식의 주가가 거의 뭐 한 10배쯤 뛰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줌으로 그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줌이 사용을 해보니까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또 이게 좋아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뭐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또는 교단도 볼 수 있고 또 칠판도 볼 수 있고 또 PPT 띄워놓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화면 구성을 원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강의 동영상을 LMS 업로드하고 이를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유형은 제가 대면 강의를 할 때도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시키거나 뭐 조토론을 시키거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글쎄요, 뭐 다른 학과에서는 그런 어떤 팀별 과제 또는 뭐 조별 토론 이런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제학과 또는 뭐 경영학과 이런데 경영학과에서는 또 분야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 재무, 파이낸스 분야 같은 데서는 토론하고 뭐 여러분들 발표하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와서 해야 뭐 조별 토론도 되고 뭐 발표도 의미가 있고 하는 건데 극히 일부는 미리 예습을 많이 해오고 대다수는 그냥 수업 들어왔으면은 조 나눠서 뭐 토론을 해봤자 그 토론 자체가 뭐 별 의미가 없겠고 뭐 발표를 또 시키면은 자기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또 남이 발표는 또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별 토론 또는 뭐 발표 이런 것들이 학과나 그 과목에 따라서는 뭐 바람직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그 기업금융론 또는 이번 학기에 제가 금융상품론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뭐 전통적인 그런 주입식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성적 평가는 일단 출석이 이 10%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5주니까 총 30주, 30번 그 강의를 하는 그 강의 시간인데, 하여튼 그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한 주로 취급을 하게 되겠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총 6번 이상 결석을 하면 무조건 F가 되겠고요. 제가 거의 대부분 150분 강의를 하지만은, 때때로는 이제 75분은 넘지만 150분 이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석용 과제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제까지 제출을 해야 그 완벽한 출석으로 체크가 되겠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학점을 그 결정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면 강의할 때는 과제도 좀 많이 내고 퀴즈도 보고 그런 거 했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대면 강의를 할 때도 보니까 그런 과제나 퀴즈가 또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적잖게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이 강의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여러분들 학점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어떤 특정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학과하고 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금융론 과목에서 A0 또는 A뿔을 받으면은 그 시험에서 그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뭐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완벽하게 확정이 안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 지나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이 추가적인 그 어떤 자격증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적에는 관련 없고, 이 성적 A0나 A뿔, A0 이상을 받게 되면은 하여튼 그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를 받는 뭐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학점 부여 방식은 기본적인 상대평가인데,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의 문제인데, 우리 보통 이제 상대평가를 하죠. 근데 지금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또 제가 작년에도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으로 한 적이 있고요. 또 그 1학기 때는 그 절대평가로 했고, 그래서 뭐 70점 이상은 뭐 70점에서 80점 사이는 뭐 A0, 80점에서 80점 이상은 뭐 A뿔, 또 60에서 70 사이는 뭐 또 B뿔, 뭐 이런 식으로 이 절대평가를 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어차피 그 상대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15%, 30% 또는 60%, 70%, 90%에서 이 순위 그 학점을 끊는 기존의 이제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보다 그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교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교육 목표, 교과 개요 해가지고 좀 긴 글이 있죠. 여러분들 이건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 금융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금융이 가장 필요한 데가 누구나 다 금융이 필요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 또는 이제 타인 자본이 되겠죠. 자본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본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어떤 경영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자본을 대준 또는 그 채권자나 이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게 그 기업의 본질적인 그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이 누구나 다 필요하긴 하지만은 뭐 그 누구보다도 기업 부문에서의 금융이 이제 가장 그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기업 부문에서 그런 어떤 금융, 다시 말해서 어떤 원하는 어떤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경제는 건전하게 또 그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금융하면은 내가 주식을 살 것인가, 채권을 살 것인가, 내가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2학기 때 하는 투자론이에요. 이건 우리 경제학과 과목에서 투자와 재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고요. 그 이제 인베스터,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융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고, 자, 이번 1학기 때 하는 우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 금융론은 보통 이제 경영학과에서는 이건 이제 재무 관리,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또는 이제
그 기업 재무 뭐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죠. 뭐 다 같은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여튼 기업의 입장에서 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는 부채를 발행하고 어느 때는 자기 자본증권인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기업이 이제 대차대조표가 나오게 되는데, 대변과 차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대변이 기업의 자본 조달에 관한 것이고, 그렇게 조달된 자본으로 차변 쪽에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가 차변에 나오게 됩니다. 대변과 차변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은 그 부채든 자기 자본이든지 간에 자본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게 보통 이제 캐시죠. 캐시가 조달이 되면은 현금이 조달, 그 가만히 들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캐시에 수익이 안 나오죠. 자, 그 캐시를 갖고 여러 가지 공장 기계 설비 등의 어떤 기업 그 이 유형 자산 또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또 무형 자산들을 잘 갖춰서 어떤 기업의 그 경영 행위를 하는 거죠. 생산 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자, 그래서 하여튼 차변 쪽에 조달된 캐시를 갖고 좋은 자산, 좋은 기계, 좋은 공장, 좋은 설비, 또 적정한 어떤 유동자본, 유동자산 등등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항상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 그런 어떤 대차대조표.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밸런스 쉿, 요즘 이제 대차대조표, 또 요즘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를 정확히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기업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 중에서 더더욱 대차대조표가 가장 그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재무제표, 회계 재무제표, 회계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재무제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금융원에서는 자,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 자본 조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 다시 말해서 대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다가 플러스, 자, 차변에 이제 좋은 자산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공장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 자, 여기서 투자는 금융 투자가 아니라 생산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생산으로 이어지는 생산 활동을 위한 본질적인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 투자와 이런 실질적인 투자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이 조달된 자본을 갖고 내가 어떤 특정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 투자 잘못하면은 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자산을 갖게 되는 거고, 자칫하면 망하는 거죠. 좋은 자산, 좋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과연 이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캐피탈 버지팅, 우리말로 자본 예산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은 자본 조달의 문제고, 차변은 자본 예산의 문제죠. 캐피탈 버지팅.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 재무에서 대략 70%를 그 자본 조달, 대변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고, 대략 30%를 차변, 다시 말해서 이 자본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이 기업이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어떤 증권 외에도, 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기도 하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스톡옵션이라는 증권 또는 워런트라는 증권 또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뭐 등등등, 또는 우선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기본적인 주식 또는 기본적인 채권 외에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요소가 가미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하이브리드한 그런 증권들을 또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학술적으로도 어떤 그 특성, 이런 증권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자, 1학기 때는 우리가 그 기업금융론, 2학기 때는 그 투자와 재무. 이게 이제 결국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기업금융론은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 학기 때 하는 투자론 또는 투자 재무에서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그 양자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경제학, 우리 미시경제학 많이 공부했으니까 또 거시경 항상 균형의 개념의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금융경제학에서 당연히 그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의 어떤 균형의 개념이 도출이 되고, 요게 그래서 기업금융론과 투자론이 결국은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금융론에서도 그렇고 투자론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균형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접목하게 되겠습니다.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그래서 기업금융론에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이 학기 때 공부하는 투자와 재무에서 역시 또 마찬가지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을 동일하게 다루게 되고,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은 뭐 동일한 이퀘이션으로 묘사가 되는 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 또는 증권시장의 그런 금융 균형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금융론을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파생금융 상품적인 요소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실제적인 파생금융 상품을 돌리는 어떤 선물, 옵션 또는 뭐 선도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 기업의 문제이다 보니까 기업의 지배 구조,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경영진이 누구고, 그리고 이 경영진을 그 이사회가 잘 감시를 하고 있는지, 또 이사회 왜 감시를 해야 되는지, 그럼 주총은,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잘 관철이 될 수가 있는지, 또는 이사회의 그 구성 멤버로서, 보다 이제 독립적인 인사, 다시 말해서 사회이사가 좀 많이 차지하는지 뭐 등등 이런 종류의 문제들 보통 우리가 이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라고 하고요. 요것도 우리가 이 기업 금융론에서 일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보다 보면 이제 M&A, 적대적 인수합병, 뭐 우호적 인수합병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듣게 될 텐데, 그 기업금융론에서도 또 M&A 시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기업이 기업을 그냥 흡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모회사가 되고 저쪽이 자회사가 되는 형태로 이제 연결 결합시키는 방식. 그게 바로 merger and acquisition 아닌 M&A가 되겠고 보통 우리가 그 M&A 이렇게 부르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기타 그 이제 경영자하고 노동자한테 이제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고 기업 경영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금융적인 요소를 가미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노동자한테는 소위 이제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가지고 내가 주주가 경영자나 노동자를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네가 열심히 일하는지 잘 감시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그 부여하고자 이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탁 옵션은 결국 이제 주가가 뜨게 되면은 그 주식을 스탁 옵션에 정해진 어떤 행사가가 있는데 그 행사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스탁 옵션이기 때문에 주가가 뜰수록 이 스탁옵션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스탁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막대한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선 주가가 떠야 되고 주가가 떠려면은 경영자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 회사를 위해서 또는 주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감시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기제 중에 하나가 이 스탁 옵션이다 라는 거고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증권,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이 증권시장 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거래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기업이 시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을 다 만나고 다닐 수는 없고요.
그런 어떤 그 직접 금융 시장에서도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상업은행은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증권사가 그 은행이 증권업도 하고 증권사가 은행업도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은증분리 시스템, 은증분리 규제를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여신과 수신에 집중을 하고 투자은행 또는 이제 증권사는 그 기업들이 이제 증권 발행 또는 그 국가와 그 기업들의 채권 발행 뭐 이런 거 이제 보다 그 업무를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되겠고,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금융 지주회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지주회사 내에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이런 형상들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좀 미국 제도를 좀 본따온 거죠. 그러다가 그 은증 뒤섞이는 바람에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그 주장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은증 분리 규제를 하는 게 맞고, 하여튼 그래서 기업들이 그 증권 발행할 때 주로 은행이 그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은행 또는 증권사가 바로 그 증권 발행하는 거를 자기네가 인수를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이제 투자은행 또는 그 증권사가 하게 되고, 자,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코र्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그 현대 경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융을 이해하는 건 상당히 그 중요하죠. 특히 또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또 이 증권시장, 또 증권시장을 필요로 하는 또 기업,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엔 또 어딘가 기업으로 입사를 해서 또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뭐 그 또 이해 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본 교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학기 때 공부하는 그 투자론하고는 또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앞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금융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 교과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미시, 거시, 화금론, 경제수학, 투자와 재무,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들은 미리 수강하면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필수적인 선수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수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할 것도 아니고 수강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와 주면 되겠고, 자 근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시키겠지만은 이 통계 패키지로서 주로 엑셀, 또 여러분들 요즘 스테이터 많이 쓰죠. 스테이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엑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요거 엑셀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자주 그 그 적절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요약 통계량,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또는 어떤 그 자료를 그림으로 요약을 해서 그림으로 그래픽하게 예,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 이 방법들 엑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고요. 교재는 지금 보다시피 이런 표지를 가진 거고, 이 로스 웨스트필드, 그 조단 림탄 5인 공저고, 여기 좀 유사한 책들이 많아요. 물론 뭐 저자도 비슷비슷하고 책 제목도 비슷비슷하고, 여기 이제 사실 같은 책을 갖고 뭐 한국에도 출판하고 일본에도 출판하고 유럽에도 출판하고 미국에도 출판하려는 그 출판사 전략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 ISBN 요 넘버 잘 보시고 다른 책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잘 듣고 또 책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뭐 부교재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은 사실 이 책 한 권 읽어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것까지 볼 여력은 만만치는 않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높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버크 디마르조 하포드, 이 버크 디마르조의 책도 있고 버크 디마르조 하포드 책도 있고요. 이것도 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두 번째 책에 대한 번역서가 요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게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페이지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주교재 이거에 대한 이 세 권이 전부 다 번역서인데 서로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도서관에서 필요하면은 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Financial Calculator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공대생은 이제 Scientific Calculator, 이 공학용 계산기 또는 과학용 계산기인데 이 경제 경영학과 학생들에게는 이 Financial Calculator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나왔는데 나중에 그 재무용 계산기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곤란하죠. 좀 값이 있습니다. 계산기다 보니까 일반 계산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로그나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3의 6분의 1승 이런 것들 일반 계산기에서 계산 안 되잖아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바일 그 스마트폰 열면은 그 일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 이제 다 나올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그걸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서 우리가 계산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를 갖고 들어와서 시험 보기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파이낸스 캘큘레이터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뭐 사라고 그렇게 권고를 못 하죠. 이게 보통 이제 5만 원에서 비싼 거는 10만 원, 15만 원 뭐 이 정도 합니다. 이제 15만 원 좀 되면 이제 그 화면 패널이 좀 크고 그래프도 그려지고 뭐 이런 그 계산기고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CFA나 이런 시험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CFA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CFA 시험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계산기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은 되겠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뭐 인터넷으로 보시던 뭐 그 전자 제품 파는 데 가서 보시던지 간에 적당히 보고 어 사시면 좋은데 이렇게 칠 때 시기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그 계산기면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파이낸스 캘큘레이터가 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계산기로는 잘 계산이 안 되는 PV, Present Value 현재 가치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IRR 보통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채권에서 또 일투 머처리티 YT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손으로나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물론 엑셀로는 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엑셀은 이렇게 휴대성이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모바일 기기에 다 엑셀도 있긴 하지만은 모바일 기기에는 뭐 엑셀도 있고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다 있죠. 자, 그래서 파이낸스 캘큘레이터에 보면은 그 일반 계산기에서 계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재무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학과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뭔가 좀 능숙하게 물론 이제 결국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스테이타도 쓰고 엑셀도 쓰고 요즘 이 머신러닝, 딥러닝 필요한 뭐 파이썬 이런 것도 쓰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 파이낸스 캘큘레이터를 자유자재로 잘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조직을 가든 어디 그 졸업하고 나서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인재구나라고 그 인적 자본의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5만 원에서 15만 원 이게 뭐 제가 500만 원, 150만 원 이러면은 말도 안 꺼내겠지만은 그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자, 하여튼 시험 볼 때 우리가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일반 계산기 갖고 들어와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일반 계산기에는 가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재무용 계산기가 좋겠죠. 자, 평상시에 좀 경제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경제학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020년도에 한국의 GDP가 얼마야? 하고 물었는데 얼마일까 생각해 보세요.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략 감은 잡아야죠. 한 500조 원 아니에요? 500조 원 아니죠. 1000조 원 아니에요? 1000조 원 아니고 2000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GDP가 그 1인당 GDP 말고 총 GDP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10등 정도 합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그다음 프랑스, 그다음 뭐 인도, 뭐 등등 이렇게 이런 순위를 갔는데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막 꽉꽉 차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한 10등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2천조 원 정도.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저 GDP가 하락했고 이제 반면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덜 하락했고요.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고, 자 중국 같은 데는 약간 그 상승을 했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 정부에 뭐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기본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경제학과는 다니는데 경제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신문 잘 안 보고 그냥 책만 공부하고 있으면은 뭐 지금 그 경제학과 다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못 잡고 있으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툭 물어봤는데 경제학과 다니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참 아버지가 깝깝해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경제 지식 또는 어떤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 여러 가지 지금 환율 대략 얼마입니까? 감은 잡고 있어야죠. 환율 얼마인지 원달러 환율 얼마인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지식을 좀 실제 경제에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지 많죠. 이걸 꼭 사서 보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제 홈페이지에다가 좀 추천 도서를 올려놨으니까 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좌의 전반적인 순서는 우리 책 따라서 대략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될 거고 중간에 8주차와 15주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중간 기말고사에서 어떤 유형의 부정행위도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적발시 무조건 F고요. 어, 이 나중에 뭐 채점상의 문제가 없는 한은 학점 변경은 있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혹시 취업한 사람은 제게 이메일로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결시하면 무조건 F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석 6번 이상 빠지면은 무조건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석하지 말고 수업 잘 들으면서 이번 학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상으로 강의 계획서 설명을 마치고 곧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